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제 18차시 수업이고요. 신소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소재 마지막 시간. 우리 그 전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고 오늘 봐야 될 거는 요것이 한번 추가될 겁니다.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신소재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텍스트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라고 불리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전도체가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금, 은, 구리가 있고 초전도체가 있고 이게 아니고요. 금, 은도 상황이 맞으면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온도라고 불리우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기저항이 0이 된다.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이 성질을 우린 이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초전도 현상.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그 물체가 초전도체인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 현상, 전기적인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들 특정 온도에 따라서 이 저항이 달라질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초전도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자랑스럽게 적어놨죠? 1911년 무려 109년 전입니다. 109년 전. 109년 전에 발견된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현재 신소재라고 부르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신소재. 엄청 새로운 소재죠. 너무너무 새로워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신소재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잘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는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전도체에 대한 약간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고 있는 물질이 자기구성열차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송의 수단을 바꿔줄 뭐 하이퍼트레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초전도 물질을 이용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전자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크다 뭐 이런 얘기 했었나요? 2학년 수업에서 한 내용이군요. 어쨌든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중력을 사뿐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력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 마찰 없겠죠. 마찰이 없으니까 물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보낼 수 있겠다. 만들어보자. 자기구성열차. 자기구성열차는 원래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공기저항 때문에 빨리 못 간다? 그러면 공기저항 때문에 빨리 못 가면 공기저항을 없애려면 공기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진공 튜브를 이용해서 자기구성열차를 초고속으로 보내보자. 하이퍼트레인입니다. 하이퍼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미국 가는데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로도 열 몇 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도체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아직 그런 거 없죠. 무슨 얘기예요?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극저온을 만들면 극저온입니다. 극저온. 뭐 우리 좀 추워요. 30도 이런 거 아니고요. 영하 200도, 뭐 영하 180도 이런 식의 극저온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영하 한 60도에서 7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목표는 실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실온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수온의 전기 저항이 4.2K 이하에서 4.2K 우리 온도로 따지면 대략 마이너스 289도 정도 될 겁니다. 얼마 안 되죠? 마이너스 289도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입니다. 거의 우주에 나갔을 때 온도에 근접할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0이 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온도들을 끌어올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의 특성인데요. 임계온도 엄청나게 낮은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이 0이 된다. 저항이 0이 된다. 저항이 0이 된다. 이 아무런 감흥이 없죠. 저항이 0이 된다.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이거죠. 0 될 수 있나요?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손실 없이 흘려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인데요. 초전도 상태에서는 전기저항이 0이 되므로 한꺼번에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초전도 영상의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면 물체를 공중에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룰 건데 이겁니다. 초전도 상태가 되면 외부 자기장을 초전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이런 여기 있는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보면 얘 자석 그리고 초전도체 떠 있죠. 지금 여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많이들 초전도체와 자석이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진을 뒤집어서 만약 자석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 초전도체를 준다면 자석과 초전도체가 밀어낸다라고 하면 얘 아래로 슝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간격 그대로 유지한 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밀어내는 성질이 아닙니다. 밀어내는 건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고, 밀어내는 건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고, 이 자기장을 밀어내다 보니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이렇게 초전도체를 감쌉니다. 초전도체를 감싸게 되면 이 감싸져 있는 형태 그대로 이렇게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허공에다 띄울 수 있게 됩니다.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그리고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한 중력의 한 38, 10의 38승배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죠? 예, 중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것, 이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초전도체의 이용과 한계인데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이 돼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요. 초전도 자석, 인공핵융합 장치. 이 인공핵융합 장치를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토카막으로 K스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치였었죠. 자, 초전도 자석, 자기부상 1차 등에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 등이 있다라고 하고요. 한계인데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냉각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냉각비가 많이 든다. 냉각할 때 우리 액체연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은 대략 1.5리터에 한 800원, 700원 이 정도 해서 양은 물질 자체가 비싼 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비싼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하루에 1.5리터 음료를 하나를 다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죠. 하루에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루에 800원이면 되죠. 근데 얘는 그 800원짜리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하루 왼종일 액체를 들이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1.5리터짜리를 하나 따서
들이붓고 그거 다 보면 또 하나 따서 들이붓고 이거 하루에 몇 개나 붓겠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 한 수천 수만 개 붓겠죠. 그러면 800원짜리 수만 개 분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냉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계 온도가 높은 고온 초전도체, 이거는 액체 질소에 끓는 것보다 높은 초전도체를 실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왜?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 싸게 냉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싼 물질로 해도. 그래서 요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왜 잘못 나왔냐 하면 이거는 이미 있습니다. 액체 질소 이용해서 초전도 현상 만들어내는 물질은 이미 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온, 아무것도 안 해줘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만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현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금 낮은 온도, 뭐 영하 10도 이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우리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입니다. 이 정도 물질은 이미 있습니다. 액체 질소를 활용한 초전도 물질은 이미 있어서 싸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오디뮴 자석인데요. 참고로 초전도체는 우리 자성을 세 가지 이야기했었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대표적인 반자성 물질입니다. 밀어내는 거고요. 자, 네오디뮴 자석인데요. 네오디뮴 자석. 자석의 재료가 되는 철의 원자의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붕소에다가 네오디뮴을 첨가하여 만든 자석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철을 그냥 자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이 처음에는 자력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열을 받으면 이 자석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붕소와 네오디뮴을 첨가해서 자석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강력한 세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작은 양으로도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우리 자기력은 어마어마하게 중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붙여놓은 것들을 자르기 위해서는 네오디뮴을 자석을 떼기 위해서는 나무로 만든 특별한 작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작두로 자르듯이 이렇게 밀어내서 잘라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맨손으로 다루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자석 두 개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찝히는 순간 아야! 이게 아니라 살점이 뜯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시퍼렇게 멍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되는 자석이고요.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네오디뮴 자석의 예인데요.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하고 있고요.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든가 강력한 모터 등의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것에 네오디뮴 자석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참고로 네오디뮴 자석은 강자성체입니다. 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얘는 온도가 낮으면 됐었죠? 이 온도가 낮다가 특정 온도에 딱 도달하면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불렀고요. 이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사용하는 것 따지면 되겠죠? 역시 모든 구성 우리 온라인 수업이라 이거 안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신소재가 활용된 보고서 작성해보자 넘어가고요. 신소재 개발 사례입니다. 요거 좀 볼게요.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형상기억합금이라고 불리우고요. 특정한 온도에서 예를 들어 뭐 40도에서 특정한 온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얘를 막 죽여요. 그 다음에 다시 40도의 온도를 맞춰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니켈과 티타늄 합금으로 만드는 물질들을 우리는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온도에서 자기 수복 능력,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정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고체처럼 결정을 이루고 있고 액체처럼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 그 액정과 관련돼서 우리 흔히들 하는 오해가 이거 있습니다. 우리 더울 때 마시는 거 얼음물 있죠? 얼음물. 얼음물은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얘는 하나의 물체, 하나의 상태에서 두 가지 성질이 다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4의 상태로 보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쪽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요. 전도성 고분자라고 부르는데요. 합성섬유나 플라스틱 여기 있죠?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 예전에 도체, 부도체, 도체 전연체라고 배웠죠. 전연체 이야기하면서 여기 플라스틱 있었는데 플라스틱은 세모로 하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16차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느냐?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명한 전도체, 우리 뭐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하고 있죠. 전자파 차폐형 고분자 광막, 그리고 고분자 센서, 고분자 LED, 유기광막 트랜지스터 이런 데 활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기태양전지, 고분자 물질로 만든 태양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전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연료감응전지 이런 것들이 우리 태양전지다라고 보면 되는데 태양전지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원래 태양전지는 다이오드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다이오드가 성능이 떨어져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보다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태양전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신소재 장단점을 토의해보자. 토의 우리 못하죠? 토의 해볼 수도 있겠네요. 실시간을 활용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CNT. CNT입니다. CNT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탄소 나노 튜브라고 읽어도 되고요. 탄소 나노 테크놀로지, 탄소 나노 기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굴 쓴다? 탄소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탄소. 이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그래핀이라고 불리우는 신소재입니다. 탄소가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를 하고 있는 흑연의 원자층을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샤프심 있죠? 샤프심은 매우 얇은 그래핀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겁니다. 얘를 샤프심이라고 부르면 이 녀석 하나가 덩어리가 아니라 종이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겹만 딱 뜯어내면 그 녀석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은 어떻게 했냐?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샤프심을 한번 콕 찍어요. 그럼 여기 스카치 테이프에 샤프심이 이렇게 묶겠죠?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분리시키면 양쪽으로 묻어나오면서 샤프심이 점점 얇아지겠죠. 저 원리를 이용해서 예전엔 그래핀을 얻어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래핀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내서 앞으로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성질인데요.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한다.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전기가 통하면 도체였었죠? 근데 이 그래핀은 많은 모양에 따라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즉 도체로 쓸 수도 있고요.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도체로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역시 반도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그래핀을 활용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벌집 모양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게 종이라면 종이를 이렇게 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핀 그리고 CNT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려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강도에 있습니다.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고 첨단 전기용의 탐체, 나노핀색, 강도가 강한 복합 재료. 현재는 이걸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탄소섬유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탄소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강철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단단한 강철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여기 초전도체 환자성, 네오디뮴 강자성, 상자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기적 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될 거고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초전도체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설명해보자. 초전도체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면 저항이 0이다.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를 어마어마하게 잘 흘려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기적 성질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이 효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리우는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 주변에서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예, 이건 앞에서 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우리 생활에 가져오는 변화를 예상하는 글 써보자. 역시 예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